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분의 유성씨입니다. 자, 오늘 또 장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서 또 한 줄 평을 제가 올려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FOMC를 앞둔 숨고르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대세는 불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도 FOMC 회의를 앞두고요. 좀 빠졌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보면은 거의 숨고르기 국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수급이라든지 주도주들의 흐름, 금리 인하 이후에 그 수혜주들의 반등 강도를 봤을 때는 당분간 시장은 우호적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주는 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FOMC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쯤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요. 이에 따라서 내일 하루 종일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오늘 토마토 투자자분의 유성치 운영역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줄 평으로 이 FOMC 앞둔 숨고르기, 대세는 불변이라고 가져오셨는데 우선은 그 대세라는 게 뭔지 이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 줄 평을 갖다가 공포스러울 때 매수를 해야지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이 이제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 제 판단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해서 우리 신흥국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제가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뭐냐면 미국 시장이 그동안 급등하는 동안에 우리 시장 거의 오른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는 많이 좋아지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또 한 가지는 배당률도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대만 증시 대비해서 저평가 받았던 국면들 밸류에이션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키 맞추기성의 그런 대세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유동성 자체가 미국의 금리 인상 전까지도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도하는 그런 대형주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거다. 그런 관점에서 대세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이 대세라는 게 코스피 지수 우상향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의 이 상향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뒷받침을 하는 섹터별로 어떤 그 순환매성의 어떤 그 매기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쪽에 주로 흐름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기관 쪽이 그동안 연초 장세는 거의 주도를 했거든요. 저도 그때 그 약간 우리 허준숙 위원하고 사적으로 그 업종별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허준숙 위원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조금 실적 좋은 기업 위주로만 그때 비중을 좀 포트 내에 좀 높인 상태였고 그때 허진숙 의원이 그런 쪽보다는 지금은 조금 순환매 쪽, 낙폭 과대주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산업재나 자본재 쪽이나 뭐 특히 정권, 건설 이런 쪽도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만기 이후에 제가 약간 주도주가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만기 이후로 기관들의 플레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렸던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초부터 한 3개월 동안 올렸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기업들이나, 그러니까 뭐 특징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올해 신고가를 또 경신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만기 이후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바닥권에 있던 기업들이 또 올라오는 모습들, 기관들이 많이 사거든요, 최근에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소비재를 비롯해서 금리 인하 이후에 정권주를 비롯해서 특히 소비재 섹터의 기업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LG생활건강이라든지 CJ제일제당도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진행이 되더라도 시간이 여전히 여유가 있고 충분히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다면 결국 유럽의 양적 완화 그리고 우리의 금리 인하 거기에 따른 또 워낙 약세 국면 이런 것들 다 통틀어 봤을 때 수출주들, 소비주들 이런 쪽의 섹터들이 바톤을 좀 이어받아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IT랑 자동차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사실 이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지수가 이제 많이 올랐다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근데 네네. 이 두 종목은 사실은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그 시총이 큰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그만큼 셌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네. 이렇게 외국인은 역시 뭐 그 ECB 쪽 유동성 완화 이런 걸 좀 보고 들어왔다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2 양적 완화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거 뭐 제가 그 외국인 마음을 모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 예. 그러니까 확률 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예, 결국 미국이 양적 완화했을 때도 그 미국계 그 펀드 매니저의 돈들, 그 헤지 펀드 돈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예, 예. 22 쪽의 양적 완화도 앞으로의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단지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자꾸 특정 종목들만 사거든요.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네, 네, 현대차라든지 예. 그런 기업들을 끌어올렸을 때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요. 예, 약간 종목들 슬림화되면서 또 기타 대형주들 또 뒤처지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네, 있다 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장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는지, 고객 예탁금 계속 늘어나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 순위를 주간 단위로 계속 파악하면서 이 사람들 특정 기업만 계속 사가지고 지수를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매기가 확산되는지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 분들은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두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종목군으로 다 확산해서 사고 있지는 않고 어떤 네. 특정 섹터만 사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도 사실은 코스닥에서 한 기관 쪽 매물이 좀 나왔었고 외국인도 좀 팔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환매가 또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또 봐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그 2000포인트 넘어서면요, 예.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2주 전에는가도 우리 2000포인트 넘었었을 때 펀드 판매가 심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요번에는 약간 조금 느낌은 다르긴 한데, 그 느낌만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 결국은 또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개인 투자가들, 최근에 보면 개인들이 많이 팔잖아요. 네네, 2000포인트 넘었으면. 개인 투자가들 그동안 물려 있거나 수익이 안 나던 펀드 쪽에서 수익이 났을 때, 그 현금화하려는 그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판단에서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번 구간에서는. 왜? 네네, 예.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를 한 상태에서 채권에 투자하기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그렇고 채권에 물론 금리 인하라면 채권 가치는 높아지지만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이 금리를 지금 시점에서는 인하를 더 하는 폭보다는 차후에 미국이 금리 올려버리면 같이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예. 채권 투자 매력도도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쪽도 실질적으로 물론 최근에는 거래가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많이 봐봐야 5% 6% 정도를 본다고 하거든요. 집을 사서 임대 수익률로. 그래 본다면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당분간은 돈이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펀드 판매가 아마 처음에는 2000포인트대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그 물량만 어느 정도 소화된다면 저는 수급적으로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FOMC 얘기로 좀 다시 돌아와서 시나리오별로 좀 간략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좀 점검을 해볼게요. 우선은 시장이 어제장에서 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인내심 문구 삭제를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어느 정도 시장에 그 투심 달래기는 있을 것이다라는 게 컨센서스 같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삭제가 됐을 경우, 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좀 달래줬을 경우,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좀 변동성 측면에서 좀 시나리오를 세워볼까요? 네. 미 연준은 회의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힘드시죠? 계속 뭐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는데 시나리오별로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 연준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걸 맞춘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현금화를 한 20-30% 해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식 100% 가자니 좀 애매하고 또 현금 100%로 가자니 또 뭐 인내심 문구를 계속 유지하겠다 하면 또 급등할 것이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우리가 그런 이벤트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했을 때 또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 인내심 문구를 좀 삭제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요새 일각에서는 또 그 다음 회의 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6월 달부터 금리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빠지면 단기 충격은 있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그걸 소화해내느냐 아니면 며칠 충격을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최근에도 지표가 안 좋게 놓으면 급등하고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래가지고 또 지표가 좋게 놓으면 또 급락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미국 시장 자체도 금리 인상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고생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한 5번의 금리 인상 구간이 있다면 거의 4번은 다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 단기적인 영향은 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단지 그 인내심 문구를 삭제하면 분명히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거다. 예, 그렇다면 그걸 저는 오히려 기회로 좀 활용하자. 예, 모든 종목에 대해 기회는 아니겠지만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럼 실적 좋아지는 아까 경기 소비 섹터 쪽에서 뭐 IT든 자동차든 뭐 그쪽 소비재 관련 주들을 사신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증권업종, 어제 오늘 그 업종 상승률로는 이제 1등 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는 또 저녁에 운 좋게 또 이제 임종용 위원장이 또 그런 자본시장 육성 발전 방안 뭐 이런 얘기 발언까지 해놓게 되면서 또 추가로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뭐 순익 보니까 증권사 쪽에서 전망해 놓은 거 보니까 6개로 자기네가 이제 그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6개만 해보니까 81%나 늘 거라고 전망했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 모멘텀도 강화되는 것 같은데 좀 이틀 동안 많이 올랐지만 추격 매수 좀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어떻게 좀 보세요, 증권주? 약간 그 종목마다 자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역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강하게 좋아지는 기업들이 좋아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NH, 뭐 우리 투자증권 인수한 NH증권 같은 경우나 또 잘 메리츠도 잘 움직이고 또 그 기업 뭡니까 제가 깜빡했네요. 그 대우증권, 대우증권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직종을 좀 다 돌파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표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촉매제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나서 정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투자나 부동산 투자 매력이 떨어지니까 정시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그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해왔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거래대금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거래대금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꾸준하게 합산인가요? 코스닥 코스피 네, 합산으로? 전체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 수수료 추인데요. 이거 쭉 보시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해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거 보면은 자산 운용 현황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그 유가증권을 무려 60%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증권사들이.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자기 자본 중에서 네, 운영할 그러니까 수 있는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지금 예. 유가증권을 무려 60%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가증권을 말하면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가 금리를 인하를 했잖아요. 1.75%로.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고금리로 가지고 있던 채권에서 당연히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기존 채권에 대한 가치가 올라감으로써요. 유가평균 증권 차익이 발생하고요. 그 비중이 많이 높은 회사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우증권하고 NH거든요. 그 다음 도표 한번 또 보여주시면요. 증권사별 자산하고 유가증권 운용 현황이네요. 자산 대비 이제 유가증권의 규모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제일 지금 비중이 많은 회사가 제가 대충 봐도 거의 지금 NH하고 지금 대우거든요. 그래서 대우증권도 지금 보면 총 28조 원에서 19조 원 가까이를 그죠 유가증권을 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NH투자증권도 34조 원 전체 자산 중에서 유가증권을 22조 원 정도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 두 기업의 차트를 보시면 강하게 급반등을 하고 있고 직종 고점들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금리 인하가 이번에 또 한번 촉매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종목 고를 때도 채권 비중이 좀 높은 업체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이제 정권주가 작년에도 금리를 계속 인하해 왔기 때문에 이쪽 유가증권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채권 쪽에서.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상반기에 또 인적 구조 조정하면서 또 비용을 줄였고,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별 모멘텀이 없을 거라 판단했는데 또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수익이 나는데, 그러면 1.75%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판단은 조금 유보하고 싶거든요. 당장은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면 채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매한 거죠. 지금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다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권주들은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그러면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한계는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 대금의 증가가 계속되면서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본업에서, 그죠? 실제 그 수수료 쪽에서 브로커리 쪽에서 수수료를 많이 내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실적은 괜찮게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네. 이번엔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제일모직이 6%나 급락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보호예수 물량, 이 기관이 받아간 보호예수 물량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이 물량 출회됐고, 보니까 오늘자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투신권이 한 1,800억 원 정도 매도 집중됐더라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올 물량도 있어 보이는데 하락으로 좀 꺾였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럴 때 또 사봐도 좋을지, 어떤 투자 관점에서 보세요? 제일모직은 여러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삼성생명의 지분법 이익을 빼고요, 거의 한 80배 이상 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영업이익 대비해서 거의 80배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이제 삼성생명이 나중에 지분법 이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 보니까 차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일모직이다 보니까 이 회사를 키워가지고 결국 지주회사를 가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기업 분할해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합병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서는 그 도표를 짧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일모직 재상장 할 때 공모한 것을 배정한 수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총 몇 주를 배정했냐면 2,800만 주 정도를 배정을 했어요. 두 번째 거 보시면요. 잠깐만요.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기간 투자가들한테 2,800만 주 중에서요 1,400만 주를 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 중에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520만 주 정도, 520만 주 정도가 지금 오늘부터 3개월 보유예수 해제가 풀렸고요. 그게 오늘 얼마큼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평상시에 한 70만 주 정도 거래되는 기업인데 오늘 한 290만 주 정도 됐잖아요. 근데 저기서 샀던 기간도 있을 것이고 팔던 기간도 있는데 한 100만 주에서 200만 주 사이로 나왔다고 본다면 520만 주니까 한 며칠 정도는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내일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전반적인 내일장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네, 제일모직 마무리만 할게요. 그래서 이번 수급 악화가 단기적으로는 차익 물량이 더 출해될 것 같은데요. 급락을 기회로 잡으셔도 저는 상관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밸류에이션으로 무리가 따르지만 저는 충분히 지배 구조의 수혜주로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아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재료들 때문에 좀 길게 봐도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점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 악화 시에 막 며칠 이렇게 급락하면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습니다. 단기 관점보다는 조금 중기적으로요. 아까 시장 얘기는 좀 했기 때문에요. 전망보다는 바로 이제 한판 승부로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 얘기를 아까 좀 많이 했으니까요, 저희가. 내일장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FOMC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출발이 되는지가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섹터는 좀 어떤 쪽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금리 인하 수혜주 쪽하고요, 소비가 회복된다면 저유가잖아요. 엄청난 저유가고 저금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물론 국내 쪽은 살기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제가 말하는 건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면 소비 회복에 집중적인 수혜주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수혜주로 IT 업종,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쪽,
이런 쪽이 관심을 좀 두시면 좋지 않나. 뭐 자동차까지도 포함할 수 있고요.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는 턴어라운드 하는 업종이 제가 판단해서는 그나마 하학 업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조금 쉬어갈 때, 뭐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19일) 목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FOMC 회의 그 두 번째 날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내심 문구 삭제 여부 관심 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월 무역 수지 발표됩니다. 내일 우리나라에서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요. 일본에서는 3월 단칸 지수와 1월 전 산업 지수 나옵니다. 내일장 신규 상장 종목이 있습니다. 올해 첫 코스피 상장 기업인데요. 세화 IMC 타이어 금형 및 제조 설비 전문 회사입니다. 공모가 16,3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디지털 대성 스톡옵션 물량을 유니퀘스트 무상증자 물량, 트레이스는 전화사채 물량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HLB와 성문전자를 포함한 7개 업체는 신주인 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내일장 LG전자, LG노텍, 실리콘웍스, 산화페인트, 유니드, 율촌화학, 진양화산업을 포함해서 29개 업체 주주총회를 엽니다. 네, 자, FOMC가 내일 이제 전해질 텐데요. 그 재료는 사실 우리가 누구도 답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불확실한 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 불확실한 것의 결과물에서 이익이나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재료보다는 좀 더 확실한 재료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군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